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는 유코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계획 많이 짜시나요? 하루 계획 또는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짜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고 우리가 왜 계획을 계속 지켜나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계획은 많이 세우는데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탐구 생활이 있었는데 지금도 탐구 생활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방학이 끝나면 탐구 생활을 제출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생활 계획표 세우기예요. 지금도 이런 계획표를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으로 나눠진 원을 쪼개서 일과를 적어 놓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표를 짜보라고 하고요. 이 계획표를 그것도 매일같이 지킨다는 것도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계획을 짜는 걸 연습해왔고 지금도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래너나 다이어리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월 단위 스케줄러는 그나마 조금 쓸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주 단위, 일 단위 스케줄러를 끝까지 쓰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일같이 스케줄이 많지도 않아요. 매일같이 하는 일들을 적어놓기도 그렇고 특별한 일을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학생이 무슨 매일같이 일정이 있고 직장인이 무슨 매일같이 다른 일정이 있겠어요. 일정이라 하면 매일같이 진행되는 회의가 몇 시에 열리는지 뭐 요 정도가 되겠죠. 주간 스케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똑같은 걸 쓸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쓰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가끔 매일같이 시간별로 스케줄을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똑같은 거 쓰기도 애매하고 그것을 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같이 않아 보여서 결국 일주일도 못 쓰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끝까지 써본 다이어리가 없는 건 저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다이어리를 사요. 인간은 정말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결국 한 달을 쓰지 않을 걸 알면서도 가장 비싸고 예쁘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서 신중하게 다이어리를 사곤 합니다. 더 예쁜 다이어리를 쓰면 계획이 더 잘 지켜지던가요? 저도 다이어리를 매년 사지만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만 이상한 줄 알았는데 제가 코칭, 강의, 모임, 카톡 모임, 꿈을 이루는 사람들 등등의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켜내가는 과정들을 보아왔어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500명 이상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표를 한 달 이상 스스로 갖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은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새벽 기상방에서 이벤트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도록 목표를 작성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면 제가 그냥 상품을 드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평일에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20%도 안 됐어요. 10명 중에 2명이 주간에 자기가 정한 목표 시간을 지킬까 말까 했다는 거죠. 자신이 세운 계획을 단 5일 동안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덕분에 저야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그런 데이터들을 모으다 보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어요. 사람들은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은 못해도 나중엔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내일도 똑같아요. 오늘 하지 못했으면 대충 살아가면 10년 뒤에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우리의 계획을 못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낙관적으로 미래를 예상해서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는 계획을 잘 못 세우니까 실행할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생활계획표처럼 지킬 수 없는 계획을 만들어 놓고서 지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실행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결국 나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고 자신이 어떤 걸 잘하고 어떤 걸 해낼 수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개인 코칭을 하면서 우울이 심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을 세우라고 했더니 낙관적으로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계획을 잘 실천하려면 나를 관찰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를 써보거나 아니면 계획하기 일주일 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데일리 리포트를 쓰거나 한 일을 적는 것도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죠. 그러면 도대체 계획을 잘 세우는 법, 즉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일을 내일 하려고 계획한다면 그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인식을 해야 해요. 계획만 세우면 그 계획이 모두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손에서 막 거미줄이 나가는 스파이더맨 뭐 이런 거가 돼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기부여 영상을 볼 때 막 나는 짱이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자아자 이런 영상들 있죠. 당신이 최고예요, 뭐 이런 영상들. 그런 영상을 보고 계획을 멋있게 짠다고 해서 그것이 실행으로 연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안 했던 일은 내일도 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하지 않은 일을 새로이 계획할 때에는 더 많은 장치들과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께 많이 알려서 수치심과 책임감을 일으킨다던가, 알람을 미친듯이 맞춰놓고 그 알람에 맞춰서 움직인다던가, 정 안되면 선생님이나 어머니께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좀 때려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새로운 걸 시작할 땐 더 많은 에너지와 장치들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세 번째 팁은요,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불 개기도 못하면서 무슨 새벽 기상을 매일같이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상에 20분 앉기도 힘든 사람이 갑자기 하루에 3시간 공부를 계획을 짠단 말이죠.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동안 운동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팔굽혀펴기 매일 1개만 해보십시오. 이 작은 목표들도 생각보다 지키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목표들을 완벽하게 습관으로 만들었을 때 점차 큰 목표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네 번째 팁이에요. 계획을 세운 초반에는 보상을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3시간의 계획을 모두 달성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TV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정말 많이 세워왔고 실패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나를 알고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나를 먼저 관찰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할 것 같아요. 계획은 지키려고 하는 거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어리 예쁜 거 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계획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더 많이 고민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멋진 계획과 실행으로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유코치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